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주제 바로 5월부터 벌어질 일, 금과 비트코인을 사야 할 이유입니다. 다들 최근 뉴스 보시면서 좀 느끼셨을 텐데요. 다가오는 5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진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도대체 이 거시경제의 파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산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아주 치밀하게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글로벌 정책이라는 큰 그림부터 내 통장 잔고를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론까지 쭉 연결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마치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얼음처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섬뜩하죠? 우리는 보통 현금이 최고지, 현금 쥐고 있으면 제일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경고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이라는 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을 쥐고 있는 분들의 구매력을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갉아먹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트럼프 경제의 진짜 본질이 뭔지 살펴보고 새로운 연준의 등장, 그리고 시장을 뒤흔들 금 재평가의 파급력을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이야기, 금융시장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쳐서 마지막엔 결국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투자 로드맵까지 아주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흔히 말하는 MAGA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 구호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건 글로벌 경제 질서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려는 엄청난 움직임이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무너져버린 미국의 제조업 중산층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세계화라는 흐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경제 파이는 확실히 커졌죠. 그런데 그 혜택이 다 누구한테 갔나요? 주로 월가나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에게 집중됐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은 이 방향의 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확 줄이고 국내 수출을 늘려서 예를 들면 애빨레치아 산맥의 철강 노동자 같은 그런 평범한 제조업 중산층을 되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하거든요. 즉, 투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돈풀기가 무조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풀 건데? 여기서 바로 다가오는 5월에 일어날 거대한 촉매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케빈 워시가 주도하게 돼 통화정책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요,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을 막 사들이는 그 전통적인 양적 완화, 일명 QE 방식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그런 방식은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미 잔뜩 쥐고 있는 부자들의 자산만 뻥튀기 시켜서 양극화만 극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연준은 철저하게 다른 길을 갑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과거식 돈풀기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팀은 연준의 독립성을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 수 있을까요? 아주 영리한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첫째, 은행들의 자기 자본 규제, 즉 SLR을 슬쩍 완화해 줍니다. 그럼 대형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팍팍 일으켜서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되죠. 둘째, 연준은 그동안 부작용만 나왔던 채권 매입을 딱 중단합니다. 셋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주도권이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죠. 재무부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양적 완화를 하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진짜 파격적인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트럼프 팀이 준비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해결책, 바로 금의 재평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42.22달러. 혹시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금 1온스 사려면 수천 달러 줘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1974년 이후로 미국 연준 장부에 기록된 8,000톤의 금은 온스당
고작 42.22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옛날 법정 가격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트럼프 팀의 구상이 뭐냐? 이 42달러로 묶여있는 장부상큼 가치를 지금의 현실적인 시장 가격으로 업데이트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온스당 5,000달러로 재평가한다고 쳐볼까요? 장부상 숫자를 고치는 바로 그 순간 무려 1조 3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차액이 뿅 하고 생겨납니다. 그럼 연준은 이 차익만큼 새로 달러를 찍어내서 재무부로 넘겨주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연준은 우린 독립적이야 하는 표면적인 명분을 지키면서도 행정부는 원하는 만큼 돈을 푸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장부 조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동시에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엄청난 제도적 파급력을 가져올 겁니다. 실물 금을 이렇게 재평가하는 시나리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달러의 권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이 시대에 트럼프 행정부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희소자산이 있죠. 네, 바로 21세기의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도대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고 할까요? 걔네가 비트코인 광신도라서 절대 아닙니다. 해답은 게임 이론에 나오는 내시 균형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라이벌 국가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싹쓸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미국이 감당해야 할 국가 안보적 타격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의 핵무기 경쟁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좋든 싫든 무조건 확보해둬야만 하는 생존을 위한 안보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 사면 나만 죽으니까요. 그럼 비트코인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진작에 금처럼 안정적으로 가격이 안 오르고 맨날 롤러코스터를 타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인지지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금은 인류가 무려 5,000년 동안 화폐로 쓰면서 뼛속 깊이 신뢰가 박혀 있잖아요. 이건 귀한 거야 하는 즉각적인 인지가 되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온 지 고작 15년 됐습니다. 우리 뇌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완전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인지지연 시간 덕분에 아직 가격이 완전히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돈의 양 자체를 확 늘리거나 아니면 돈이 도는 속도를 미친 듯이 높이거나. 기존 은행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하고 주말엔 셔터 내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24시간 365일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돌아다닙니다. 이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통 속도를 산술적으로 3배 이상 펌핑할 수 있는 진짜 혁신적인 디지털 유동성 공급책이 되는 셈이죠. 자,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엄청난 돈 풀기와 자산 재평가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금융시장에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텐데요.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하면 미국 내 공장 짓고 투자하는 게 엄청 활발해집니다. 제조업 붐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흔한 전통 자산보다는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희소 자산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면도 너무나 명확하죠. 정부가 금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 달러 가치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공식 인증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건 피하기 힘든 중장기적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구름 위에서 내려와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쓰나미를 우리 개인의 계좌, 내 지갑 사정으로 가져와 보죠. 정부가 대놓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내 피 같은 자산을 방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뼈 때리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과거에 짭짤했던 고금리 이자 맛을 기억하시는 60년대 이전 기성세대 분들입니다. 은행에 돈 딱 넣어두면 이자가 10%씩 따박따박 붙던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지금도 은행 예금만 고집하신다면 달러 가치가 말 그대로 녹아나리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요. 그냥 내 돈의 구매력이
공중에서 증발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투자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싹 바꿔야 합니다. 핵심 원칙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수중의 현금이 뜨거운 햇볕 아래 얼음처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세요. 둘째, 최저점에 사야지 하는 무의미한 타이밍 잡기 환상은 버리시고요. 셋째,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금과 비트코인처럼 찍어낼 수 없는 희소 자산에 무조건 할당해서 여윳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 즉 DCA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일확천금 노리는 묻지마 투기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 생존과 구매력을 방어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상식적인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리에 콱 박힐 만한 묵직한 문장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나오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투자는 자산 증식이 아니라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질서가 통째로 바뀌고 있고 돈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노동의 대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좌는 진짜 단단한 금고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는 웅덩이입니까? 다가오는 5월의 거대한 격변 속에서 우리가 왜 기필코 금과 비트코인을 사야만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이 명확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